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단국대학교 이희성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중견 언론인 모임인 모교 언론인 클럽 환성일 회장님을 모시고 클럽의 활동과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모교 언론인 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중도일보 한성일 국장입니다. 지역 정책 포럼 공동대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도일보 이제 기자로 네, 네. 원래 본업이 기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기자 활동하신 거예요? 네, 제가 1990년에 예. 중도일보 편집국 공채 6기로 입사를 해서 어, 지금 33년 됐습니다. 33년? 네, 네, 예, 네, 네. 겉으로 외모로 보기에는 네. 33년이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오랫동안 지역 언론에 몸담고 계셨네요. 네, 그 외에 지금 그렇습니다. 소개를 보니까 사회 네. 활동도 다방면에 하고 계시던데 네, 특히 네, 뭐 네. 저출산 관련된 위원회 활동하세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네. 24개 관련 기관 단체들과 연합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캠페인 이런 활동도 하고 네. 또 칼럼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젊은 아빠들 중심으로 뭐 백인의 육아 아빠단 조직해서 그 아빠들이 육아를 하면서 겪는 즐거움들 이런 네. 걸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다양한 활동들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업 그리고 사회 전 네, 어떻게 보면 사회 네. 봉사라고 해도 네.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네. 활동하시는 혹시 네. 계기가 있으셨나 싶어요. 아, 예. 네. 아, 기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사회단체 쪽 기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지역정책 포럼 공동대표 공동대표를 맡게 됐어요. 네. 거기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데 지역 현안 이슈들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많이 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한 그런 포럼을 열었었고 지역의 이슈들을 선점하여 그것을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세미나를 여는 일 이런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네, 네, 네.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 우리 회장님이 네, 네. 생각하는 좀 밝은 사회, 네, 또 변화된 사회, 네, 예, 공적인 일에 대한 어떤 네. 일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좀 계속 하실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게 예. 주어진 그 사명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신문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공익적인 일에 앞장서서 두 팔 걷고 열심히 할 각오를 갖고 있고 예.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모교 언론인 클럽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네. 사단법인 모교 언론인 클럽은 예. 올해 역사가 이제 42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차장 시절부터 회원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사단법인 모교 언론인 클럽 41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 되었어요. 역대 회장님들께서 저를 추대를 해주셔서 네. 제가 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예. 1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모교 언론인 클럽이 회원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예.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모교 언론인 클럽이 아주 위상이 높아졌고 그리고 역대 정말 제일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도 많이 받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평들이 많은데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모교 언론인 클럽이 어떤 단체인지 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된 그 클럽이고 단체인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모교 언론인 클럽은 예.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군부 독재 시절에 강제 해직 이유도 없이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강제 해직된 기자들이 목요일 날 모이시게 돼서 처음에는 모교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모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현직 기자들도 대거 영입을 하게 되면서 2000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전현직 기자들이 100여 명 이상, 지금 현재 120명가량 되는데 이 120명의 회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 네.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 언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워크숍도 하고 있고 아주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1980년대 굉장히 서슬퍼런 시대인데 네, 이때 네. 이제 해직 기자들 네. 그러면 그 당시 해직 네, 기자들은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도 침묵도모로 우리가 네, 네. 붓을 꺾지 말자. 네. 뭐 이런 어떤 의지가 담겨 있던 모임으로 네. 시작을 했군요. 모기 언론인 클럽을 이제 창립한 이후에 우리 모기 언론인 클럽에 또 원훈 같은 게 있어요. 공부하는 언론인, 예의 바른 언론인, 존경받는 언론인.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요대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때의 원로 선배님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 네.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공부하는 언론인 이런 말씀을 네, 네, 하셨는데 네. 그렇죠. 석사, 박사 학위까지 네, 네, 취득한 네. 걸로 돼 있는데 네, 네, 네. 예, 예. 공부하시기 힘드시 않으셨어요? 아, 저는 항상 지식에 대한 그 예. 갈급함 이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모기 언론인 클럽에서도 원훈이 공부하는 언론인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기자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장 시절에 이제 충남대 언론정보학과에서 그 김수환 추기경의 언론관과 언론 활동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석사학위 마치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지 이어가야지 했는데 기회를 못 찾다가 저희 회사에 이제 독자 권익위원님으로 오셨던 한남대 정치언론 국제학부 마정미 교수님의 제안으로 정치언론 국제학부에 입학을 해서 3년 반에 걸쳐서 주경야도 끝에 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허위 조작 정보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받았는데 제가 또 성균관대 언론정보 고위과정을 다녔거든요. 그때 방통위원장을 하셨던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님이 그때 페이크 뉴스에 대한 그런 법안들을 많이 내실 때였는데 네. 이게 요즘 가장 핫한 뉴스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허위 조작 정보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고요. 이 논문의 골자는 페이크 뉴스가 그때 한참 횡행하고 있을 때인데 네. 미국의 옛날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페이크 뉴스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활용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페이크 뉴스의 폐해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이런 페이크 뉴스의 문제점과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연구를 14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질적 연구, 심층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만든 논문이에요. 예. 언론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미디어 저널리즘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골자로 쓴 논문이었습니다. 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 네, 네.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논문도 네.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네. 이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에 관한 연구 요걸로 썼는데 예. 아 정말 힘들게 썼습니다. 낮에 일하면서 밤에 공부해 가면서 거의 새벽 3시까지 매일 밤잠 못 자고 그렇게 3년 반을 주경야독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나이 먹어서 공부한다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막 왕창 찌게 됐어요. 스트레스 살. 예.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운동을 해서 무려 20kg를 감량했다라는 그렇죠.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듯이 아, 오늘 화보집을 네. 갖고 오셨어요? 네, 이게 화보집이 어제 나왔는데 예. 제가 작년 3월 3월 20일 날 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었거든요. 와. 6개월 동안 네.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정말 식단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운동을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사리 했죠. 그랬더니 올해 이제 연초에 네네. 많은 예. 분들이 아마 네. 이러한 그 네.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예. 우리 환성일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제 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 바디 프로필을 찍은 거는 예. 우리 개인 PT 트레이너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목표를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찍게 된 건데 이걸 하면서 운동을 평생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건강검진 했을 적에 논문 쓰고 나서는 막 바로 막 체중이 늘면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막 이런 병이 막 생겼는데 네.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정상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퇴근 후에는 꾸준히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PT 대신에 이제 줌바 댄스하고 네. 그룹 PT하고
그리고 머슬핏 댄스하고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운동이 너무 재밌고 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서 평생 동안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예, 네. 아직 1월이 예. 이제 끝나지 않았고 네. 또 설 연휴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네.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학위 네. 논문과 관련돼서 네, 네, 허위 네. 정보, 네. 가짜 뉴스, 네,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언론을 접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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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네. 다양한 매체, 음. 흔히 이제 뭐 그런 네, 어떤 네.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네. 기자님으로서 특히 목요 언론인클럽 회장님으로서 그런 어떤 가짜 뉴스, 또 허위 정보 이거에 네,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어느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렇게 쏠리는 그런 매체를 접한 어르신들도 참 많으시고 네. 젊은 층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선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신문도 뭐 진보 쪽이 있고 보수 쪽이 있고 다양한 성향의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경도되면은 반드시 그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다양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나만의 그런 비판 의식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을 무조건 100% 신뢰하기는 요즘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네. 지금 올해 보니까 네. 네. 2023년 트렌드에 평균 실종이라는 워딩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네. 양극단으로 치닫고 네. 있다라는 네. 것이잖아요. 네. 네. 정치도 네. 그렇지만 네. 어떤 부의 네. 네. 분배 네. 역시 양극단. 언론 역시 평균이 실종된, 쉽게 말하면 중간에 어떤 균형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네. 좀 하게 되죠. 네, 네, 절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 네, 네. 우리 그 네. 회장님께서 특히나 이제 중도일보에 오랜 재직을 하시면서 네. 가장 크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한성일이 만난 네. 사람이라는 네, 네, 네. 코너라고 해야 됩니까? 지면이라고 네, 해야 됩니까? 네, 네, 네. 이걸 통해서 많은 예. 분들이 예. 한성일 기자를 네, 알게 네. 됐고 예.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네. 저는 33년 중도일보에 재직하는 동안 가장 인터뷰를 많이 한 기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국장 승진하고 나서부터는 매주 월요일자 저희 중도일보 구면에 칼라면 통판 와이드 인터뷰 지면인 한성일이 만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자에는 네. 제가 이분을 썼어요. 그 정재홍 홍진 아카이브 원장님, 관장님을 썼는데 이분을 썼고 또 지난주에는 월드비전 대전 세종 충남 본부장인 한정우 본부장님을 썼는데 네. 1년에 50분 이상 거의 9년 가까이 썼어요. 그러니까 한 450분 가량의 이런 와이드 인터뷰 지면을 쓴 거고 9년간 450분을 네, 인터뷰해서 네, 이렇게 큰 지면이 450분이고 네. 그리고 작은 지면에 또 사람과 삶면이 있는데 그 지면에 작은 인터뷰를 포함하면 거의 수천 명의 분들을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분들 사회에서 정말 유익하고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기사를 써서 지면에 내는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부류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때 기자 생활에 큰 보람을 느끼고 네,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제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예. 긍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성일이 만난 사람 450분. 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네. 글을 쓰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포함 안 되신 분들이 네. 다들 좀 나도 한성일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도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도 제가 회장님하고 모셨죠. 인터뷰를 네.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획이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을 모아서 예. 올 가을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토크 콘서트를 할 예정이에요. 토크 책을 콘서트. 만들고, 네, 네. 네, 책을 발간하고 이 지면에 나오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도 열고 토크 콘서트도 열고 해서 한번 이렇게 집대성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재작년에 박사학위 받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작년에 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이 버킷리스트였다면은 올해는 이제 책을 출간하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끊임없이 네. 도전하시고 몸이 네. 10개라도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 매년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생활하고 네. 계시는데 네. 이전에 이제 예. 대전 여기자 클럽 회장을 네. 하셨는데 아직도 회장이신가요? 네, 제가 대전 예. 여기자 클럽 8대 회장인데요. 예.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가 됐는데 아직 못 물려줘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인데 예. 저는 대전 여기자 중에서 가장 연차가 오래된 거의 중견이죠.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회장이 됐는데 네. 여기자들의 거의 뭐 신화라고 해요. 데모라고 해요. 예.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 74주년 기념 네. 그 올해의 인권상 그 언론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았는데요. 네. 예, 대전 여기자 클럽 회장으로서의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주신 상 같아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유리천장이라는 네.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네, 네. 언론 분야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언론 분야. 다소 네. 예.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네. 여기자가 살아남기가 참 힘든 세상이었어요. 음. 1990년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여기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은 당연히 그만두는 추세 이런 추세였었는데 저희 회사는 그래도 대표님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를 자르시지 않으시고 남아 있게 해주신 그 참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네 저를 필두로 해서 네. 그 이후에 여기자들은 결혼 출산 이후에도 전혀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목요 언론인 클럽 42년 만에 첫 네. 또 여성 회장으로서 네.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이전에 네. 어떤 인내와 네. 또 하나의 열정이 결과물로 네.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네,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롤 모델로 삼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목요 언론인 클럽 얘기로 네.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지금 네, 네. 120분 이상 네. 지금 회원으로 활동하신다고 네. 그랬는데 네. 그분들 좀 면면이라든가 네, 네, 또 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요 언론인 클럽 지금 회원님들은 예. 전현직 그 중견 언론인들, 그러니까 입사해서 10년 이상 된 언론인들을 이제 자격 요건으로 해서 신문, 방송 그리고 지금 인터넷 쪽에서도 이제 회원들을 모집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인터넷 네, 영역도 네, 확대를 영역을 했군요. 네, 네.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더 젊은 현역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다 다재다능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신문 부분 하나, 방송 부분 하나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하거든요. 가장 우수한 기사를 쓴 기자들을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상을 드리고 있고 예. 연말에는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았던 기사 중에서 가장 그 우수한 기사를 선정해서 네. 상을 드리는데 작년 12월 8일 유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에서는 방송 부문에는 대전 MBC 그리고 신문 부문에는 오마이뉴스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MBC에서는 공주교도소에서 그 재소자가 그 맞아서 이렇게 사망하신 사건 이거를 파헤친 그런 밀착 취재를 통해서 파헤친 인권을 드높이기 위한 그런 기사가 선정이 됐고 네. 신문 부문에서는 그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그 70회에 걸쳐서 연작 시리즈로 현충원에 안장된 분들의 그 면면을 이렇게 기획 시리즈로 제작한 그런 기획 취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정을 높이 사서 네.
수상을 하게 된 거고 이진숙 충남대 총장님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셔서 음. 작년에 시상식을 했고 그리고 또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과 더불어 언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는데 네. 이것은 신신자 장충동 왕족발 회장님께서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을 하셨어요. 5천만 그래서 원을? 매년 예. 1,0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신신자 회장님뿐만이 아니고 이정도 회장님 시절에 이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때 박성효 전 시장님 때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언론인 자녀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기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하셨고 네. 특히 이제 네. 상반기 중에는 대전시정 간담회, 특히 세종시정 간담회도 네.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작년에 시도지사 예. 후보 초청 토론을 했는데 그때 우리 최민호 시장님 이제 후보로 오셔서 이제 저희 목요일로니까 같이 간담회를 하셨고 네. 이제 올해도 지금 1월 달엔 총회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시청에 와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네. 세종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네. 현안들을 네. 함께 이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죠. 또 그걸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좀 알리는 역할이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기자 생활 특히 클럽 네. 회장으로서 지내오시면서 네. 이건 내가 보람이 되고 네. 이건 좀 아쉽다. 혹시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어떤 걸 네네네.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네, 작년에 모기 언론인 클럽에서 이제 최초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기 언론인 클럽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이제 시정 간담회와 그 시도지사 초청 토론회와 더불어서 또 워크숍도 다녀왔고, 그리고 뭐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그리고 또 계룡 엑스포 여기도 또 회원들을 모시고 다녀오면서 예.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썼던 점. 어. 그리고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또 목요일로니 클럽 특별 부스가 마련돼서 예. 거기에 가서 목요일로니 클럽을 전국에 있는 기자들한테 다 홍보할 수 있었다는 점 굉장히 뿌듯한 보람으로 남습니다. 예, 하나를 꼽아달라고 네, 그랬더니 네. 네, 너무 많아요. 많은 것들. 네. 역시 회장님으로서 자 그럼 네. 아쉬운 거.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막판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예. 이게 좀 아쉬움으로 아하.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시도지사 초청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기자로서 현직 기자로서 또 모기 언론인 클럽 회장으로서 또 다방면의 사회 활동으로서 네. 또 개인적인 어떤 자기 발전으로서 네. 이렇게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네. 한성일 회장님 만나니까 저도 네. 네. 에너지를 듬뿍 네.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별명이 에너자이저입니다. 네. 자, 오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곡을 좀 청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어떤 신청곡 또 네. 신청곡과 관련된 사연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대전 MBC PD 출신인 김종찬 전 교통방송 사장님이 지금 배재대 특임 교수로 가 계시는데요. 네. 제가 그분이 대학 선배님이시고 또 친분이 두터워요. 네. 그런데 이분께서 가수 변진섭과 가수 김장훈과 또 호영호제 하시는 매우 친한 사이세요. 그래서 변진섭이 대전에 왔을 적에 저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예. 저는 대학교 때부터 변진섭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변진섭의 발라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 가서도 거기 그때 중학교 학생들하고 변진섭 노래를 막 같이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변진섭 씨가 지난번에 또 공주고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때도 와서 또 노래를 5곡을 부르고 갔고 대전에 왔을 적엔 항상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원래 좋아했던 가수를 또 이렇게 오빠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되게 기쁘거든요. 예. 근데 변진섭 씨 노래 중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우리의 사랑이 노래는 필요한 거죠. 가사가 네. 정말 너무 따뜻하고 멜로디도 아름답고 그래서 2023년을 사는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사랑을 같이 노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네. 변진섭 네. 노래 우리의 네.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노래 들으면서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